여러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여러분 곁에 든든한 시사수다방 시선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든든한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솟아라 호랑이 기운. 검은 호랑이해 받은 호랑이 기운 모두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부산현 시민동네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랑이가 상징하는 만국 공통의 의미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단 한마디로 부산의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팩트체커 변호사 안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좋습니다. 올해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상황에서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네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자, 두 분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게 언제예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한 소절 불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둘째, 그럼 마지막으로 춤을 췄던 게 언제입니까? 어제 우리 애랑 저는 안 물어봐요. 아, 예. 언제예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인가요? 팩트 체크. 저도 맨날 의뢰인 얘기만 들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고요하게 앉아 있던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이네요. 예, 아니 돈을 못 보니까 그래서 벽 보고 울죠. 밤에. 슬픕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순간 말문이 턱턱 막히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우울증을 처방할 때 묻는 네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 듣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들으니까 자꾸 우울해지네 갑자기. 야,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뭐 아주 과학적이거나 전문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가슴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진단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현타가 좀 오네요. 먹먹합니다. 네, 그렇죠. 먹먹하네 진짜. 새해에 희망, 출발, 시작이라는 이 뜻이 응축돼 있지만 사실 현재 상황은 여러모로 녹록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년에 한 번 더 노래 부른 기억, 춤춘 기억,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한 기억, 또 곰곰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시선 뉴스톡을 계기로 결심을 불끈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다 같이 뭐 힘 좀 냅시다. 뭐 이대로 있지 말고 힘냅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다시 한번 강하게 네. 한번 해봅시다. 호랑이 균 담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안 맞네요. 자, 호랑이 기운 담아서 첫 코너 시작해 볼게요. 부산 이슈 댓글로 통하였느냐. 불꽃 안 쏩니다. 해맞이 못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드론쇼도 중단됐고요. 용두산 공원 타종 행사는 비대면으로 치러집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이게 다 코로나 니 때문이다. 어?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에 오미크론 확산에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진자 급증 사태까지 작년만 해도 올해는 타조식도 하고 불꽃놀이도 즐기고 그리고 해맞이도 갈 줄 알았는데요. 댓글에는 아쉬움이 넘쳐납니다. 제가 그 중에서 뽑은 댓글은 코로나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니 올해까지만 베란다 해맞이 허락한다. 알겠나? 국립부경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학사 구조 혁신으로 별도 단과대학인 정보융합대학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공 이름도 생소한데요. 휴먼 바이오 융합 전공, 휴먼 ICT 융합 전공, 빅데이터 융합 전공,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전공.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시대에 꼭 필요해 보이는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14개 전공이 배치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첨단 신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지방대학 소멸 걱정에 밤잠 설치신 분들 이제 한숨 좀 돌릴 수 있을까요? 댓글에서도 응원 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 제가 뽑은 댓글 원픽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 최고다라는 댓글에 대한 대댓글입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너희들 서울내기 따만애기들이지? 예, 제가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부산이 배우 이정재와 깐부 먹었다?
오작교는 바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부산 월드 엑스포 1호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요. 부산시가 노력해도 좀처럼 국민적 관심 끌기 역부족이었던 부산 월드 엑스포.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에 등극한 대배우 덕 좀 봐야 할 텐데 말이죠. 이정재 씨, 부산이 월드 엑스포를 개최할 상인가? 대전 배우 이정재 씨를 향한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단 댓글이 아닐까 강하게 추정되는 댓글입니다. 이호는 방탄 홍보대사 오케이? 오케이. 저도 강력하게 원합니다. 시선 뉴스톡 메인 코너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네, 연말 연초만 되면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많아지죠. 가장 활발한 곳이 아무래도 마케팅 쪽이 아닌가 싶어요. 포장마다 호랑이 그림이 저도 선물 하나 사러 갔다가 무슨 정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기분을 좀 몽글몽글하게 해드릴 부산 도심 스타 야생 동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동네 온천천에 수달이 나타났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해서 정글이라지만은 이 뭐 부산에 이게 나타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예, 제2의 도시 350만 예, 인구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에서도 못 이게 봐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타난 지 좀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 오후 7시 반쯤 수영구의 한 편의점 창고에서 천연기념물인 야생수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멸종위기종 야생수달인 것을 확인하고 그물망으로 포획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야생수달이 인근 하천에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창고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획된 수달은 야생동물보호협회로 보내졌습니다. 이야, 이 편의점 직원 진짜 놀랬겠습니다. 창고에 물건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고 깜짝 놀랐어요. 부석부석 거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만약에 직원이면 뭐 고양이 뭐 쥐 이런 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 수다리가 나타났어. 와, 너무 깜짝 놀랐을 거야. 와, 저희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이게 멸종 위기종이면서 7수에서만 사는 동물이 또 수달이잖아요. 어떻게 광안리 한 편의점 창고에서 발견됐는가? 기사에서는 뭐 인근 하천에서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처에 또 수영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안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네, 예. 거기서 서식을 하다가 먹이 활동을 하려고 온 중에 잡힌 거죠. 야, 그래도 이게 수영강하고도 편의점까지 거리가 꽤 될 텐데 말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달이 먹이를 찾아서 약 4, 5km 정도를 이동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와. 해요. 와, 근데 제가 알기로 수달이 꽤 똑똑한 동물이야. 아, 그래요? 아마 IQ가 고독서 씨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기분 좋아야 돼요. 아니야, 똑똑해 보여. 농담이고 빨라. 개랑 비슷한 수준인 와. IQ 50에서 한 70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와, 하는데 똑똑하네. 이 정도면은 학습을 하게 되면 습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수달이 혹시 위험 요소를 이렇게 피해가면서 편의점까지 숨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뉴스 보니까 또 이게 11월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천- 호빵 냄새 나니까 편의점으로 간 거 아닐까. 네. 그렇죠. 근데 저 뉴스가 2017년에 방송이 된 건데 저게 어쩌다 일어난 이벤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부산 곳곳에서 수달을 봤다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는데 가장 제보가 많이 들렸던 곳 어디일까요? 그 광안리 옆쪽 보면 조그만 산도 있고 광안리 주택가 근처 아닐까요? 저는 하천 주위를 낀 도심이라고 했으니까 센텀. 두 분 다 삐! 네, 땡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생태하천이자 부산 도심에 살아있는 작은 정글, 예, 바로 동래구 온천천입니다. 와. 네, 발원지가 금정산인 온천천은 길이가 무려 15.62km에 달하는 도심을 관통하는 생태하천입니다. 유역 면적만 55.9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도심하천인데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에 걸쳐 있고 구간별로 관할하는 지자체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산시가 관리합니다. 아무래도 구간별로 관할하는 구청이 다르다 보니까 온천천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서 관리 방법도 제각각인데요. 애초에 동래구 구간은 자연형 하천으로 또 연제구 구간은 공원형 하천으로 설계됐는데 아마 차를 타고 가다가 유심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장 생태하천으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은 금정구 구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걸 통합 관리를 하자라고 했지만 몇 번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운영이 됐거든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희망을 좀 걸어보려고요. 저는 방금 회색 마이크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어느 구간에서 수달이 나타났는지 알 것 같아요. 어디죠? 지금은 통합관리협의체가 뭐 구성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구간 수질이 확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은 바로는 금정구 구간 가장 관리 안 됐다 했죠. 연제구는 뭐 공원형으로 관리 안 돼 있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잖아. 동래구. 딩동댕동. 확실히 배운 사람은 다르나요? 같이 들어도 어쩌면 이렇게 나도 생각하는 알고 게- 있었어. 뭐 나한테 안 물어봐. 아니 그러면 저기- 손을 들고 아니, 구절을 누르셨어요. 너 빨리 아니 와 사람 인생은 봐봐. 타이밍. 아니 뭐 이민년 장학기점이고 나도 알고 있었는데 다음 자. 문제 한번 주고 있어. 그래요. 그럼 나갑니다. 일단 부산에서 생태학하면 1인자로 손꼽히는 분, 온천천에 3일에 한 번꼴로 나가서 수달의 생태를 촬영하고 저희 작가님에게 수시태때로 캐톡 보내시는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너무 개인적인 문제다. 이거 주관식 중에 주관식이지. 이걸 어떻게 맞춰요? 아시는 분은 야 이렇게 아실 매기네. 겁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오, 예. 네, 부산대 이 주기재 교수님이 보내주신 온천천 수달 출몰 영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와 진짜 정말 있네요. 와 도시마천에 수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수달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 그것보다 장소를 잘못 택한 게 아닌가. 네네. 예, 근처에 그게 우리가 맨날 지나가지 서서 좀 천을 봐야 되거든요. 천천히. 근데 수달이 있는 곳이 단서가 있답니다. 아 네. 그래요? 이게 첫째는 어느 정도 수심이 확보되는 구간이어야 되고 수심이. 예. 그다음에 쟤들 먹이가 되는 잉어, 붕어 등이 몰리는 곳이라서 그렇대요. 그게 수심이 좀 있어야 고기가 있으니까 너무 얕으면 없으니까. 둘째는 물가에 나무 뿔이나 바위가 있는 구간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야 얘들이 숨을 수 있대요. 예, 숨어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 사는 곳과 이게 수달이 서식하는 곳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수달은 사람들이 많은 낮에는 위험하니까 사실 무슨 동물이든 그렇겠지만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적이 드문 밤에 솔솔 나와가지고 눈치 보고 고기 먹고 지 마음대로 설치고 그러니까 대부분 수달 보는 사람들 밤에 수달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야행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아니랍니다. 예, 밤에만 나오니까 사람 피해서 나온 거지. 주, 야간 모두 다 활동 시간이라 하네요. 근데 이 수달 진짜 알면 알수록 궁금한 동물입니다. 주기재 교수님한테 계속 더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저희 제작진이 주기재 교수님께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이유가 관찰하셨는데. 있더라고요. 본인보다 더 용하신 분이 있대요. 수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 제자로 인터뷰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또 네. 진짜 좋은 스승님이시네. 네, 주기재 교수님이 추천한 수달 박사님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 통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 저희 녹화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인데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얼굴도 일단 뵙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어볼게요. 홍성원 박사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 하천에서 수달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수달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02년에 수달이
환경부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이후에 문화재청하고 환경부가 같이 보호하는 종이 되면서 더욱 보호 활동이 증대되었고 또한 도시 내 수질 개선, 시민 보호 인식 개선이 도시 마천에서도 수달이 발견됐을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산이 또 부산 시민이 왜 수달을 보호하고 또 수달과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편의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원래 살고 있는 수달을 쫓아냈는데 수달이 적응해서 이제 같이 살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수달 생태를 알아야 하고 이를 통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이 수달 박사 홍성원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수달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 예. 수달의 생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아닌가. 수달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이 환경 위기를 좀 깨닫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달이 나다니까 귀엽다, 아까 뭐 신기하다, 잡을까. 그다음에 애기들은 또 보면 아빠 저거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또 그 용기가 또 나가지고 키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또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심. 그럼요. 혹시라도 막 집에 데려가서 키운다 큰일 납니다.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포획하면 경찰서에 가거나 신문 일면에 크게 날 수 있으니까 단디하셔야 될 것 아, 이게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구나. 네네. 안 되는 거. 안 되죠. 이 정책이 시민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고 봐요. 저는 움직여야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동래구 구간 하천처럼 좀 온천처럼 모든 구간이 이게 야생동물이 좀 살 수 있는 사실은 저는 비둘기 같은 거 보면 비둘기가 적응됐거든요. 저희가 알아서 피해 주잖아요. 서로 피해 안 되게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달도 그렇게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초등학생 삼총사가 수달 지키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호초등학교에 다니는 절친 3명이 근처에서 놀다가 선착장에 정박한 배 위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수달, 야. 대박, 수달. 뭐 먹니? 고기가 없구나. 고기 먹으려고. 겁나 귀여워. 수달 키우는 사람 있니? 야생 수달이겠지.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왜 했냐? 처음에 개인 줄 알고 개가 배 위에 있으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수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애들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수달이 사니까 이 수달을 보호하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정의감이 확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는 신호동을 지역구로 한 박혜자 구의원을 찾아서 강서구 의회에 찾아갑니다. 애들이? 아니 가서 뭘 했어요? 이 애들 진짜 대단한 게 수달 지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명 자기들 팀명을 수달 지키기 프로젝트 수프라고 일단 짓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수달이 나타났으니까 얘들을 보호하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구의원 찾아간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우리 어른보다 혼났네. 예. 엄청나네. 결국 이 애들이 박혜자 의원과 강서구청 해당가에 지원을 또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 예. 그래가지고 동네에 수달 지키자 플랜카드 걸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수달이 산다는 걸 알리고 또 시민은 깨어있다는 의식도 전파를 하고 이 애들 대단한 애들입니다. 크게 진짜. 된 사람. 와, 저희가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박혜자 의원님도 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열려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 어른들도 같아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기획했다는 게 요즘 대단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애들이. 학원 가기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진 어린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래서 흐뭇했죠. 이 수달을 지키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립톡도 제작해가지고 우리 동네 수달이 살고 있다. 수달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립톡 제작은 사실 그때 연말이라서 시일이 좀 촉박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립톡 제작은 힘들었고요. 그거 안내문을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붙였죠. 내용은 뭐 이 동네에 수달이 살고 있으니 로드킬을 당할 수 있으니 천천히 가달라라는 그런 문구도 있고 우리 신호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네에 놀러 오라.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내용의 현수막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으니 수달이 살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호항에 수달이 살고 있는 그 방치된 화단들 정비를 해서 나무 심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하면서 해안 산책로를 쫙 돌아서 수국단지도 만들고요. 나무를 심고 그 전체적인 정비, 환경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달이 우리가 수달에게 직접적인 무언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슈퍼 삼총사들이 이 수달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면서 주변 환경은 정리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 근데 이게 이 신호마을 숲프 삼총사의 사례를 보면서 시민의 힘이 행정의 어디까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을 제가 좀 봤다고 하면 이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충분합니다. 너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바른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진짜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수달이 사는 곳이면 사람도 살 수 있고 수달이 못 사는 곳이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말씀 아까 박사님도 하셨지만 이게 의미를 대석해 볼 때 수달의 출몰은 시민들에게도 숙제를 준 거죠. 지켜야 되고 환경을 그 부산시하고 구에도 진짜 이거 환경이 오염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지금 오염되고 있는데 그 숙제를 애들이 준 거예요. 진짜 큰 거라 봅니다. 단순히 이렇게 수달을 관광 상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국 이제 수달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고 또 그곳에서 몰아내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거겠죠.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의 원래 주인은 동물이었거든요. 함께 살아야 할 공생의 시간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제2, 제3의 숲프들이 계속 생겨나서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답을 꺼내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일들이 그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온천천 그리고 강서구 해안가 또 진구 동천 뭐 해운대 장산계곡 모든 곳에서 우리 귀여운 수달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달아 온네 반갑대 어서 온나. 오늘은 부산 도심에 출몰한 수달로 생각해봐야 할 부산 시민과 또 수달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만큼 따뜻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